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개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유랑 피쉬소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정통 방식에 비해서 훨씬 만들기 쉽고 그리고 훨씬 맛있어요. 제일 먼저 토란대부터 삶아 볼게요. 토란대는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게 아니고요. 차가운 물을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그리고 끓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20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불 끄고 그대로 그 물을 식혀주세요. 그리고 저는 토란대랑 고사리를 하루 전날부터 찬물에 담가놨어요. 그리고 한 4-5번 정도 물을 갈아줬어요. 채소를 건조하는 것도 브라우닝의 일종이래요. 대부분은 120도, 180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브라우닝을 해서 맛을 만들어내는데 건조는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맛이 만들어진 대신에 흙이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불리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토란의 경우에는 특유의 아린 맛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방금 삶았잖아요. 뚜껑을 닫고 2시간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2시간 지난 다음에 물을 따라 버리시고요. 1시간을 더 담가두는데 20분마다 한 번씩 물을 갈아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개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팔팔 끓는 물에 숙주를 먼저 살짝 데쳐주세요. 한 30초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사리를 데쳐주세요. 고사리는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시고요.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만 놔두시고 건져내주세요. 고사리는 건조 과정에서 묻은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데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데치실 필요가 없어요. 고사리를 너무 오랫동안 데치거나 토란대를 삶은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찬물에 담가두면은 맛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는 소고기 국거리 600g을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물은 600g의 8배, 4.8리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잠길 정도로만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강불에 놓고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에 고사리랑 토란을 손질해 볼게요.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고사리랑 토란을 각각 100g씩 삶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절반, 50g에 해당하는 토란대랑 고사리만 사용할 거예요. 건조된 50g을 삶으면은 토란대는 약 500g이 되고요. 고사리는 약 250g이 돼요. 그리고 오늘 안 쓰고 남은 토란대랑 고사리는 얼렸다가 다음에 육개장 해 먹을 때 넣어줄 거예요. 그 사이에 물이 끓기 시작하고 이제 불순물이 올라와 있어요.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끝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아주 지저분한 것들, 그런 거는 걷어내 주시고요. 그냥 거품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반드시 걷어내 주셔야지 돼요. 맨 처음에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누린내의 성분,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피, 그리고 자라면서 먹었을 항생제 등등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불순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저거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눈을 질끈 감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물을 부어주시는데요. 리터를 재기가 어려우시면은 생수병이나 아니면은 용량을 아는 냄비를 이용해 주시면 편해요. 잠시 이대로 놔두고 이제 다시 토란대랑 고사리로 돌아가 볼게요. 물이 너무 빨리 끓는 바람에 이 과정이 중단이 됐어요. 고사리랑 토란대를 합쳐주신 다음에요. 고춧가루는 테이블스푼 3개에서 4개를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총 15개를 다져주시는데요. 그 반만 지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주시는데 하나 반 정도, 테이블스푼 하나 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뚜기 참기름을 사용하거든요. 외국산이에요. 별로 비싼 거 아닌데 요리에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기름이 똑 떨어져서 제가 무심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국을 만든 적이 있는데 국을 다 버려야 했어요. 그 제품이 원래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산 게 불량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참기름이나 다른 기름 종류는 구입하신 다음에 먼저 맛을 보시고요.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을 넣어주는데요. 간장은 반컵을 넣어주세요. 육개장은 맑은 국이 아니니까 간장을 마음껏 넣어주셔도 돼요.
국을 만들 때는 간장이랑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간장을 많이 넣어주시면은요 고기에서 녹아나는 기름이 국물과 잘 섞이게 해줘요. 왜냐면은 콩에 있는 레시틴 때문이에요. 육개장을 만들 때는 유화제인 레시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된장까지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저는 지금 된장을 테이블스푼 반 개를 넣어주고요. 지금 재료들을 잘 섞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육수에 넣어주시고 1시간 끓여주시면 돼요. 제가 미역국이나 묵국을 끓일 때는 고기 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물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육개장은 8배를 잡아줬어요. 왜냐면은 고춧가루나 고사리처럼 건조가 된 재료는 익으면서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는 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육개장은 끓인 날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맛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소금을 다 끓인 다음에 넣으셔서 그래요. 끓이기 전에 넣어주셔야지 소금이 재료에 침투해서 맛있는 맛이 국물에 녹아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국물이 재료 안으로 들어가서 국물이랑 재료가 둘 다 맛있어져요. 저는 지금 소금을 티스푼 2개를 넣어줬어요. 육개장은 다른 국보다는 간을 좀 세게 하셔야지 돼요. 일단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나트륨 함량이 꽤 많은데 고사리나 토란대 그리고 숙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좀 세게 하셔야지 맛있어져요. 된장까지 포함해서 오늘 들어간 소금의 양을 계산해 보면은 총 티스푼 6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오늘 만든 육개장은 총 16인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인분당 소금이 0.37티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하루 권장 소금의 양은 티스푼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루 3끼 육개장만 드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리고 저는 파를 2단 납작하게 썰어줬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간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때 아까 데쳐두었던 숙주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썰어두었던 파, 그리고 아까 다져두었던 마늘 반 지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뚜껑 닫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끝나는데요. 깜빡 잊은 게 있어요. 지금 고기 덩어리가 저 안에 있잖아요. 고기를 꺼내주신 다음에요. 저는 고기를 가위를 이용해서 잘게 잘라줬어요. 손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다시 고기를 국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 닫고 조금만 더 끓여주세요.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육개장이에요. MSG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MSG가 들어가 있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미역국이랑 묵국 영상을 따라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육개장도 같은 방법으로 끓인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고기를 찬물에 넣고 끓여주기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리고 찬물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국물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젤라틴이 많이 나오는 55도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금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재료의 맛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올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2년쯤 전에 구독자 한 500명 있을 때 육개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삭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물 요리의 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골까지 넣었었는데요. 먹을만은 했지만 지금 방금 만든 것처럼 맛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고 지금 과거 세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20분 만에 끓이는 육개장도 맛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소량을 만들 때 적합하고요. 이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육개장이 냉장고에 한솥 가득 있을 때 느끼는 그 든든함 아시죠? 육개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2018년 첫날이에요.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